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 제목은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고 왼쪽 그림은 너구리님이 그려주신 그림인데 이게 과연 무엇일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냥 공부 잘해서 익숙한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좀 더 집중이 높이기 위한 그런 그림을 그렸고 일단 이 책에서는 명문대에 가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적혀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일단 제가 중학생이기도 하고 학생 1도 중학생이기도 해서 2도 중학생이기도 해서 현대 중학생이 할 수 있는 것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위주로 제가 이 독서 감상문을 작성했다는 것 알아두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글쓴이는 공부는 양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공부 양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독책에 흥미를 끌었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공부 양보단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글쓴이는 많이 하면 즉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무조건 양이다라고 글쓴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부의 의미인데요. 가끔 보면 공부할 때 뭐 K-팝이라든가 그런 걸 듣고 공부를 하거나 아무튼 좀 다른 활동이랑 그냥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글쓴이는 그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글쓴이는 진정한 공부의 의미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주 힘들겠지만 참고 계속 공부하는 걸 반복하면 나중에 딱히 안 힘든다면서 글쓴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는 누적이다인데요. 잠깐만요. 네. 첫 번째 아까 공부는 질보다 양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뭐 공부도 여러 종류의 타입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구문 같은 거 이제 꾸준하게 하라고 하는 게 습관 그러니까 양을 많이 같은 문제를 계속 풀 수 있는 공부 양도 늘려주고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문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거기서? 공부의 진정한 의미. 공부의 진정한 의미는 뭐 아까 그러니까 뭐 꾸준하게 많이 해서 처음에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뇌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뇌에 그 논리력이라든지 머리, 그러니까 공부 머리가 있거든요. 그게 네. 원래 없어요 사람은 짐승이니까.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근육을 키우듯이 뇌의 그 신경을 그 구조화해서 그걸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하지 내 입장에서는 힘든 일을 하니까. 근데 그게 한번 성성되면은 다음에 더 쉽게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예, 이해됐죠? 네, 이해됐어요. 네, 아무튼 방금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너구리님의 말을 토대로 더욱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세 번째는 공부는 누적인데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 공부한 거 다시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보죠. 안 봐. 그죠, 보통 안 보지만 전교 1등은 시험 끝나면 책을 바로 덮는 일반 학생들과 달리 체력을 다시 피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본 거라도 그거를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서 뭐 시간을 투자한다. 그래서 공부는 뭐 누적이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이 말씀을 듣고 뭔가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도 다음에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왜지라고 자꾸 의문을 갖게 됐는데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전에는 계속 시험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도 한번 수학 문제를 시험 보는 것처럼 이게 시간도 재우고 그렇게 하라고 글쓴이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수능을 보잖아요. 네. 당연히 처음 보죠. 저도 그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 수능하고 똑같이 그 시간에 앉아서 똑같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연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험을 본다는 상상하고 자신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뭐 흔한 말로 뭐 배가 아픈다든지 오줌이 마려운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춥다든지 그런 것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처음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밥을 아침에 먹었는데 뭐 잘못 먹을 수 있잖아요.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 가는 장소에서 나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추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겨울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트레이닝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수능을 볼 때 실제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 실력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게 나타나요.
말씀하세요. 예. 근데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렇게 수능처럼 이렇게 된 학습지를 파나요? 네, 모의고사를 팝니다. 아하, 오케이. 네, 아, 네, 잘 들으셨죠? 네. 자, 그래서 공부는 이 맞은 것보다 이 틀린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저도 그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뭐 고민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공부가 너무 싫어요라는 이런 학생들, 이게 학생 이 같은 학생들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작가는 아니 글쓴이는 공부 싫어하는 아이를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를 바꾸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어서 자신도 학습에 소질이 있다고 다시 생각하고 자신감을 얻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하지만 공부를 못해요인데요.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공법을 그냥 적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오답노트인가 뭔가 일단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거 똑같이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지만 공부를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이나 그런 비싼 대치동의 학원들이 딱 어떤 수능의 국어 아니면은 학교의 국어 그런 식으로 그거에 맞게 딱딱 엑기스만 뽑아서 그거를 다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토익 같은 거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물론 영어 잘하고 토익도 잘 볼 것 같은데 실제로 토익을 더 잘 본 애들이 있어요. 실력에 비해서. 뭐 걔네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강남에 있는 어디 뭐 압구정에 학원을 가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정말 재밌는 게 제가 그 학원을 딱 한 달, 두 달 댕겼거든요. 돈 있었어요? 아니 별로 안 비싸. 학원비 별로 안 비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학원 가서 한 게 뭐냐면 똑같아요. 그 토익을 보는 시험처럼 그 시간에 가서 예를 들면 그 시간에 가서 맨날 토익을 보는 거야. 똑같이 그냥 토익을 보고 다 끝나면은 채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래. 맨날 토익 보고 채점 보고 집에 가. 그것만 한 달 내내 한 거야. 매일. 그래서 토익을 봤는데 실제로 150점이 올랐어요. 와. 150점 한 100점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그러는 거 보고 좀 아예 강남 학원의 그런 느낌 딱 필요한 것만 찍어주는.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을 원래는 자기 스스로 깨우치고 자기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 스스로 찾을 시간을 줄여주는 거지 학원에서 그냥 내가 안 찾아도 학원에서 알려준다 이거지. 그 과목의 모든 걸 맞게 각각.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정도예요? 비싸요? 지금은 제가 말한 그런 학원들은 별 차이 없어요. 강남에 있는 그냥 학원이나 저희 동네 학원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등학교 뭐 대치동에 그런 딱 찍어주는 것들은 비싸죠. 그런 거 제가 볼 때 50만 100만 할 거예요. 과목당. 네, 그런 것들은. 예. 근데 이제 그거 있어요. 근데 그런 학원들의 어느 정도가 인강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수능으로. 그 저기 강아지가 얘기했잖아요. 수능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런 거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예. 그 만약에 고등학교 때 수능 연습을 계속하면 네. 고등학교 딱 만약에 제가 오늘 고등학생이 됐으면 중학교 3학년 거를 계속 그 푸는 거예요. 모의고사 그런 거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죠. 예. 그 중학교 3학년 모의고사 보는 거고 고1이 됐을 때는 고1 때 배운 거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근데 배운 게 적으면 수능이랑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잖아. 수능 문제를 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능을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제 말은. 이해됐어요? 그런 느낌을 연습한다는 거죠. 네, 하세요. 네. 자, 또 질문 선행이 얼마나 앞서면 되나요? 라고 어떤 얘가 질문을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우리 IQ가 대부분 3자리인데 거기서 IQ 중 이 두 번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20이면 이 두 번째는 2니까 이 120 같은 경우에는 두 학년은 선행에도 문제가 없고 105는 선행보다는 현행학습에 충실해라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네, 좀 신기한 말. 근데 이 책이 어디서 났어요? 여기 받았는데? 제가 줬어요? 네. 제가 준 책이 이 책을? 네. 그렇군요. 너구리님 혹시 IQ가 어떻게 되세요? 저 124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본 게 124였어요. 잠시만 115 정도 돼요. 아닌가? 지금은- 한 96? 지금은 한 100 나오지 않을까? 96 정도. 머리가 나빠지니까. 96이면 지능이 낮은 걸로 내가 들었는데 그 뭐지? 저는 IQ 테스트 인터넷으로 했을 때 46인가? 그거 아주 지능이 낮네요. 원숭이 수준 맞네. 그러니까 저 105니까 저는 현행학습에 충실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105예요? 네. 괜찮네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저 생각- 생- 근데 난 자. 120 정도 될 것 같아. 조용! 못 말하는 거야. 너 아니야, 너
IQ는 약간 수학 문제 비슷한 거야. 자, 아무튼 자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거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국어는 이 책은 명문대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과도한 게 적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는 수능 모의고사 지문을 접하는 거. 영어는 TEPS와 같은 공인 영어 시험을 통해 실력을 접하기. 수학은 상하를 일단 충실히 복습한 다음에 중3 이 겨울방학 때 수학 3까지라도 예습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건 꿀정보인데 일반고에서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아니지 명문대 가기 위해서는 일반고랑 그다음에 약간 좀 유명한 고등학교 중에서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일반고를 가라 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특목고에서 명문대로 가고 싶다면 특목고에서 명문대로 가려면 대학 입시 특목고 입시 때부터 준비해라. 내신으로 명문대 가려면 일단 성실함과 승부를 보아라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일단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고요. 좀 다양하고 더욱더 되게 재밌고 좋은 꿀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또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한번 이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 학생님들과 한국 부모님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와.